회관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말순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울려 퍼지는 충격음과 함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춘식아, 이 돈 내 손에 있었지? 10년 신뢰를 깨뜨리는 단호한 직격탄이었습니다. 춘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시려는 겁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 점점 거세지는 의심의 시선들이 춘식을 향했습니다. 간이 감정 결과와 목격 증언이 있어요. 말순의 차가운 증거 제시에 궁지에 몰린 춘식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형수님 돈 정말 깨끗한 돈 맞습니까? 순간 얼어붙는 회관. 10년 우정과 마을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온 실버 감성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적한 농촌 마을, 아침 6시. 90년대 풍경이 그대로 남은 마을회관에는 오늘도 김말순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닿습니다. 58세의 말순은 이 마을 부녀회장을 맡은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뒤로는 더욱 마을 일에 정성을 쏟았죠. 회관문을 여는 열쇠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말순은 회관 안을 들여다보며 오늘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봅니다. 김장 재료 주문서를 확인하고 부녀의 회비 장부를 펼쳐보고 겨울나기 연탄 배급 명단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모습에서 10년간 쌓인 경험과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회관 안은 말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벽면에 붙은 마을 소식지부터 구석에 정리된 각종 장부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히 회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금고는 말순이 가장 신경 쓰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공동기금과 각종 보조금 그리고 부녀회비까지 모든 돈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말순은 매일 아침 금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올해 김장, 경로당 먼저 하고 남는 건 홀몸 어르신들께 나눠드려야겠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목소리였죠. 회관 구석구석을 살피며 청소 도구를 챙기는 손길도 능숙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마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어느덧 마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김장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배추 몇 포기, 무 몇 개, 고춧가루는 얼마나 필요한지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부녀회장님 손이 워낙 커서 든든합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며 정겨운 인사를 건넵니다.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작은 인정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쓸쓸함도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금세 사라집니다. 특히 김장철이 되면 말순의 진가가 더욱 빛났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챙기고 형편이 어려운 집안을 도우며 마을 전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거든요. 형수님, 어제 회관 지붕 공사 자재 반입 때문에 열쇠 빌려간 거 오늘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머쓱한 웃음을 띠며 나타난 사람은 박춘식입니다. 45살의 춘식은 말순의 남편과 절친했던 사이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가끔 마을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춘식의 표정에는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시원시원하던 웃음도 어쩐지 어색해 보입니다.
춘식의 옷차림도 예전과 달라진 게 눈에 띄었어요. 깔끔했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고 신발도 낡아 보였습니다. 춘식이가 자제 들어오면 문 열고 닫는 걸 도왔지요. 복제 열쇠 하나 맡겨둔 건 제 불찰입니다. 마을 이장이 뒤따라 나타나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붕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열쇠를 맡겼다는 얘기였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춘식이 내미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춘식의 손에서 열쇠를 받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손끝이 차갑고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춘식의 손바닥에는 이상하게 땀이 배어 있었고 눈동자도 어딘가를 피하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복제 열쇠라. 저 눈빛에 드리운 그림자. 빈 주먹의 허기 같은 그 표정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춘식의 눈동자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초조함인지 아니면 다른 걱정인지 알 수 없는 그 표정이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을 남겼죠. 오랜 인연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춘식이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것도 신경 쓰였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 얘기도 하고 마을 소식도 주고받곤 했는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지붕 수리 덕분에 올겨울은 든든하겠네요. 아, 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춘식은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죠. 평소 같으면 회관에 들러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갔을 텐데 오늘은 왜 이리 급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에 쫓기듯 황급히 돌아서는 모습이 더욱 신경 쓰였어요. 춘식의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불안해 보이고 자꾸 뒤돌아보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 작은 열쇠 하나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 큰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말수는 회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자물쇠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춘식이 건넨 열쇠를 손바닥에 굴리며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 부녀회장을 하면서 쌓인 직감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춘식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 회관에 나와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회관 금고를 확인하러 간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항상 정확히 정리되어 있던 현금 봉투들 중에서 가장 큰 봉투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겨울 연탄 구입비로 준비해둔 5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말수는 몇 번이고 금고 안을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곳에 둔 건 아닌지 회관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금고의 상태였습니다. 자물쇠에는 상처 하나 없었고 강제로 열린 흔적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열쇠로 정상적으로 열고 닫은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10년간 부녀회장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금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봐도 지문이나 다른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 다녀간 것처럼 깨끗했어요. 이럴 수가. 열쇠 없이는 절대 열 수 없는 금고인데.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회관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은 마을 전체의 겨울나기와 직결된 중요한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홀몸 어르신들께 연탄을 배급하고
김장 재료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린 셈이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관리 소홀을 자책하며 어떻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말순의 머릿속에 며칠 전 춘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초조한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서둘러 돌아가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런 생각을 억지로 떨쳐내려 했습니다. 오랜 인연인 춘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외직군 소행 같습니다. 요즘 농촌 마을 놀이는 도둑들이 많다더군요. 소식을 들은 이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이장도 마을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큰 사건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이장의 말에 선뜻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외직군이라면 회관 구조도 모를 텐데 어떻게 금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열쇠까지 구했을까요? 게다가 이 마을은 외부인이 들어오면 금세 눈에 띄는 곳이었어요. 연탄값 어쩐답니까? 올겨울 어르신들 고생이 심하겠네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회관 안을 가득 메웠어요. 특히 홀몸으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불안해하셨습니다. 연탄 배급이 없으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지 막막했거든요. 말수는 이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전원 회의합니다. 장부와 관련 서류 모두 가져오세요. 말수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말순 자신과 이장,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 부녀의 총무 한 명이 복제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전 춘식에게 일시적으로 열쇠를 맡겼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춘식이 열쇠를 돌려줄 때의 그 어색한 표정과 떨리는 손이 계속 생각났어요. 열쇠 사정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그런데 왜 이렇게 손에 땀이 맺히는 걸까?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니라 차근차근 사실을 파악해야 할 때였어요. 10년간 부녀회장을 하면서 쌓인 경험과 책임감이 말순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도 컸어요. 자신이 관리하던 돈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500만 원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추측과 걱정을 쏟아놓았어요. 누군가는 외부인의 소행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단서를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마을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하루 종일 금고 주변을 살피고 회관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놓친 흔적이나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던 중 회관 창문 아래쪽에서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비에 젖어 흐릿하긴 했지만 분명 누군가가 창문 근처에 서 있었던 흔적이었어요.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남성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발자국, 크기로 봐서는 남자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창문 아래 서 있었을까?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긴급 전원 회의를 위해서였죠.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수는 앞에 서서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금고가 열린 상태, 사라진 500만 원, 그리고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사실까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큰 사건을 마을에서만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외부인 소행일까요? 금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열쇠까지 구한 걸 보면 조심스럽게 내부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회관이 적막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내기는 어려웠거든요. 말수는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의심과 걱정이 뒤섞인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전원 회의가 끝난 후에도 말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금고 사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말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문득 회관이 걱정되어 창문을 열고 멀리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불을 끄고 왔는데 회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형광등을 켜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수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회관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도둑이 다시 온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회관 뒤편으로 돌아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문 유리가 차가웠지만 말수는 개의치 않고 얼굴을 바짝 대고 회관 내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말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회관 안에서 누군가가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춘식이었습니다. 춘식은 탁자 위에 현금 뭉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숨을 죽이며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춘식의 손에 들린 것은 분명 회관 금고에서 사라진 그 돈 봉투였어요. 봉투에 적힌 말순의 글씨까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돈만 막으면 빚독촉도 애들 학원비도 어떻게든 되겠지. 춘식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창문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춘식이 정말로 회관 돈을 가져간 것이었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창틀을 붙잡으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춘식은 돈을 세어보며 뭔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지폐를 넘기는 모습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내 손끝의 떨림. 저 봉투, 내가 라벨 붙이고 기록했던 그 봉투가 맞아. 춘식의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 사람으로서 믿어왔던 춘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말수는 당장 들어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춘식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돈을 만지는 손길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춘식은 한참 동안 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말수는 춘식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 공동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춘식은 돈을 다시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숨긴 뒤 회관을 나섰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모습이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말순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말순은 춘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밤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춘식에게 개인적으로 따져 묻고 돈을 돌려받을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지 결정해야 했어요.
남편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지만 부녀회장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하면 그럴 수만은 없었습니다. 말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춘식의 가정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도둑질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돈은 마을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말수는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춘식을 보듬어 주면서도 원칙은 지켰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말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인 회관에서 말수는 평소보다 더욱 단단한 표정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결산과 그리고 중요한 확인이 있겠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춘식도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유독 불안해 보였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하며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회관 안을 둘러보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부녀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말순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말순은 탁자 위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소리가 회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은 춘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관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춘식아, 이 돈, 내 손에 있었지? 회관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춘식에게 집중되었어요. 춘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순의 직격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순은 춘식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춘식의 표정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춘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춘식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춘식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 온순했던 춘식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거든요. 말수는 춘식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아픔도 느꼈어요.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춘식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부녀회장으로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형수님,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시려는 겁니까? 춘식이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회관 안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춘식의 격한 반응을 보며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춘식이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말수는 침착하게 탁자 위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밤새 준비한 자료들이었어요. 춘식의 격한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간 부녀회장을 하면서 쌓인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어요. 마을 지구대에 아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봉투 겉면 손때 간이 감정을 받았는데 내 지문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어젯밤 회관에 불빛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말순이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자 회관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의 치밀한 준비에 놀라워했어요. 춘식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순의 준비된 대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춘식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산책하다가 봤는데 창문에 남자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키가 딱 춘식이만 했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증언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식 주변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의심의 눈길을 받으며 점점 더 궁지에 몰렸어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하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춘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순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절망감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간이 감정이요? 웃기고들 있네요. 그리고 형수님 돈, 정말 깨끗한 돈 맞습니까? 옛날에 땅 매매로 번 돈 숨긴 거 아닙니까? 순간 회관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춘식이 말순의 과거를 들먹이며 화살을 돌리려 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춘식의 모습에 더욱 놀랐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던 춘식이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말순의 얼굴에도 순간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의심은 불씨다. 한마디가 산을 태운다. 말순은 춘식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의 말이 씨앗을 뿌린 것이었어요. 의심의 시선이 이제 말순에게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돈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건가요? 마을 사람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이런 분위기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에게만 쏠렸던 관심이 분산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순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춘식이 궁지에 몰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의혹이 있다면 언제든 제 장부를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진 500만 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순의 침착한 대응에 사람들이 다시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려진 의심의 씨앗은 쉽게 걷어들일 수 없었어요. 춘식은 이런 상황을 틈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몰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었거든요. 증거라고 하시는 것들도 억지스럽고 형수님께서 저를 미워해서 누명을 씌우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춘식은 완전히 피해자인 척하며 말순을 역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평소 믿고 따르던 말순과 오랫동안 마을에서 함께 살아온 춘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회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춘식에게 쏠렸던 의혹이 이제는 말순에게도 번지고 있었어요. 춘식의 반격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수군거렸고 마을의 화합에 깊은 금이 가고 있었어요. 일단 진정들 하시고 차근차근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이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상황은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난 사건이 마을 전체의 신뢰관계를 흔드는 큰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말순은 이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마을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온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억울합니다.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춘식이 말순의 돌아가신 남편까지 언급하자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춘식이 너무 심하게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마을을 위해서라도.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춘식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마을에 가져올 상처도 걱정되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회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춘식과 말순 사이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마을 사람들도 양편으로 나뉘어 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순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춘식의 말에 혹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깨지고 있었어요. 회관에서의 격한 대립이 있은 다음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돈이 깨끗하지 않다는 춘식의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번져나간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각자의 추측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순이 남편의 사고보험금을 숨겨뒀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땅 거래에서 뒷돈을 받았다고 속삭였어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말순을 짓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이었어요. 대부분 말순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말순은 하나하나 정중하게 해명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오히려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의심스러워한다는 반응들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사실이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 말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녀의 회원들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함께 해온 사람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말순은 집에서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정겨웠을 이웃들의 모습도 이제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자신이 정말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낡은 봉투를 든 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말순의 남편과 가까웠던 분으로 마을에서 가장 어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최 노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중해 보였습니다. 말순아, 이것 좀 봐라. 춘식이가 돌려막기한 차용증들이야. 사기당한 사람들 명단도 있고 최 노인이 건넨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차용증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춘식이 마을 안팎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어요. 500만 원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만큼 큰 빚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말순은 깊은 숨을 고르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춘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마을 공동의 돈을 가져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말순아, 이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최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말순은 최 노인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옛날 내 남편 사고 그날 밤 술친구가 누구였는지. 사람들 말이 많다. 사실은 모르지만 춘식이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어. 말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춘식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었어요. 물론 확실한 사실은 아니었지만 최 노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남편의 죽음.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어. 그러나 이것만은 외면할 수 없어.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돈 문제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훨씬 깊고 복잡한 일로 번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죽음까지 연관되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의지도 더욱 강해졌어요. 조심해라, 말순아. 춘식이가 궁지에 몰리면 뭘 할지 모르겠어. 이미 한 번 선을 넘었는데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최 노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말순은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춘식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미 마을 돈을 훔쳤고 말순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는데 이제 무엇을 더 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최 노인이 돌아간 후 말순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춘식의 차용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춘식이 마을 곳곳에서 빚을 지고 다녔다는 것은 다른 마을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말수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춘식의 피해자들과 만나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춘식의 실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전화벨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밖에서 온 전화였어요. 춘식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도 춘식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말수는 이런 전화들을 받으며 춘식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실감했습니다. 내일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회관에서 만나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밝혀야겠어요. 말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춘식의 행동으로 인해 마을이 분열되고 있었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밤새 장부를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10년간 정리해온 부녀의 회계 장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넘겨가며 모든 지출과 수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 사망보험금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말수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마을을 위해 썼습니다. 회관 보수 비용, 어려운 이웃 도움, 그리고 각종 마을 행사비까지. 하지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남편의 죽음을 돈으로 바꾼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또 마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용히 처리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마이크 앞에서 리허설하듯 낮은 목소리로 연습했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예정이었거든요.
1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받은 돈 일부는 회관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숨기면 의심이 자라고 밝히면 책임이 자라죠. 말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며 단단한 표정을 만들어 봤어요. 내일은 춘식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혹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녀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말수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춘식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위해서였어요. 최 노인이 준 명단을 보며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춘식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연락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춘식이 잠수를 탄 것 같다고 했어요. 전화를 받은 피해자 중 한 명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식이 사업 투자금이라고 속여서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지방까지 어려워졌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춘식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실감했어요. 피해자분들, 내일 회관으로 오세요. 사실로 답하겠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숨기지 않겠다는 각오였어요. 춘식의 실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의혹도 깨끗하게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관에 나왔습니다. 오늘 있을 회의를 위해 준비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피해자들의 증언서, 춘식의 차용증 사본들, 그리고 자신의 회계 장부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투명성을 위해서는 숨길 것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관 청소를 하며 말수는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남편을 여인 슬픔 속에서도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던 시간들이었어요. 때로는 힘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뢰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춘식 때문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10시쯤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소문을 듣고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춘식도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은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한 후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들을 탁자 위에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모두 공개하겠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마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회관 수리비, 어려운 이웃 도움비, 각종 행사비까지. 하지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의 고백에 놀라워했어요. 그동안 말순이 개인 돈을 마을을 위해 썼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은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남편의 죽음을 돈으로 바꾼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말순의 솔직한 고백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심스러워했던 시선들이 이제는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춘식의 말에 현혹되어 말순을 의심했던 자신들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장부를 공개합니다. 의혹이 있으시면 언제든 확인하세요. 말순은 준비해온 장부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10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순의 투명한 자세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춘식이 퍼뜨린 의혹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말순의 투명한 공개 이후 회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춘식에게 집중되었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춘식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말순이 준비해온 피해자들의 증언서와 차용증들이 하나씩 공개되자 춘식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어요. 회관에는 기침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춘식 씨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들을 공개하겠어요. 말순은 침착한 목소리로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최 노인이 가져다 준 차용증들과 피해자 명단, 그리고 밤늦게 수집한 추가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춘식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니. 보험금 사기에 투자 사기까지. 저는 춘식 씨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여기 서명도 했고요.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춘식이 사업 투자금이라고 속여서 받아간 돈이 2천만 원이었다고 했어요. 약속한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원금 갚는다더니 잠수 탔습니다. 우리 집도 휘청였어요. 또 다른 피해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춘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춘식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울분을 토했어요. 회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춘식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도장을 찍는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씩 증언서에 서명하고 인장을 찍고 있었거든요. 춘식은 이런 상황을 보며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땐 애들 학원비가 급해서. 형수님, 사정 좀 봐주세요. 춘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말순에게 애걸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춘식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사람들은 안쓰러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어요. 사정은 내 가족에게 말해. 마을에는 진실로 말해야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랜 인연을 생각해서 선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부녀회장으로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공정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밤 마지막으로 함께 술 마신 게 너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 회관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멎은 채 춘식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는 훨씬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말순의 남편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였으니까요. 춘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고는 사고였습니다. 춘식이 시선을 회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춘식의 애매한 대답에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의심을 키우는구나. 이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진실을 다 말하지는 않는구나. 그래도 오늘은 돈의 죄부터 끝내야 해. 말수는 춘식이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회관 돈 도난 사건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남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여기 간이 지문 감정 결과와 목격 증언, 그리고 차용증 묶음이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 가야겠어요. 말순이 단호하게 선언하자 회관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법적 처리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어요. 춘식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형수님. 춘식이 무릎을 꿇으며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개인적인 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마을 전체의 신뢰가 깨져 있었습니다. 눈 감으면 사랑이지만 외면하면 방조입니다. 내가 택할 건 공동체의 정의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녀회장으로서 그리고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이었어요. 경찰에 인계합시다. 이장이 말순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마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춘식을 동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춘식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춘식의 범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500만 원 도난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기 행각까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었어요. 말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거든요. 춘식의 집안은 결국 마을을 떠났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합의서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일정이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춘식은 도시로 나가 일을 하며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춘식은 말순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지만 말 한마디는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말순도 마지막 인사를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춘식의 가족들이 짐을 싣고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결말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춘식이 떠난 후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번 일을 쉽게 잊지 못했어요. 서로를 의심했던 시간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특히 말순에 대해 의심했던 사람들은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순에게 찾아와 직접 사과하기도 했어요. 회관 마당 한쪽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든 것이었어요. 비석에는 정직은 우리의 등불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망치질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며 비석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비석 제막식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부녀 회원들이 말순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를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순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결국 말순이 마을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말순의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이었습니다. 부녀 회원들은 앞으로 더욱 말순을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낸 거예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선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말순은 이번 일을 통해 혼자 모든 것을 떠안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회관 운영이 더욱 투명해졌고 모든 회계 처리는 복수의 사람이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또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돌아보는 문화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춘식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미리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었어요. 매월 마을 회의에서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서로 확인하고 도우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부녀회장으로서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려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며 결정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투명성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구했어요. 겨울이 다가오자 연탄 배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춘식이 가져간 500만 원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가 회수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금으로 채웠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마을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진 것이었어요. 연탄 배급 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어르신 댁까지 직접 배달해드리는 모습이 훈훈했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김장을 했습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춘식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은 물론이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김치도 넉넉히 담궜습니다. 핏줄의 그림자는 길었지만 등불이 길을 바꾸었어. 남편의 그날 밤 언젠가는 끝까지 마주하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말순은 가끔 남편의 죽음과 춘식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춘식이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새해가 되자 마을에는 희망찬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경험이 마을 사람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서로를 신뢰하되 맹목적이지 않고 따뜻하되 원칙은 지키는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새해 첫 마을 회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밝은 표정으로 한 해 계획을 세웠어요. 부녀회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상부다조 시스템까지. 춘식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세심하게 돌아보게 된 것이었어요. 특히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미리 파악해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순은 회관 창문을 통해 마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정직은 우리의 등불이라는 글귀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 글귀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정직과 신뢰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비석 주위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그렇게 마을은 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춘식에 대한 미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 미움에 지배되지는 않았어요. 대신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마을 곳곳에 뿌리내렸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이른 아침 회관문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정과 공동체의 정의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말순의 용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는 여러분의 소감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